여러분, 1997년 인천에서 우유 배달 일을 하고 있었던 당시 48세의 최순옥 씨. 이 여성은요, 23살 그리고 20살에 건장한 두 아들을 두고 있었던 한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이 최순옥 씨는 주위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매우 부지런하고 악바리도 있고 싹싹하고. 최순옥 씨는 우유를 이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도 평소처럼 아파트에서 우유 배달을 하다가 이제 아파트 안에서 쌀을 운반하고 있었던 한 남자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쌀이 다 엎어져 버렸네.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쌀이 다 쏟아져 버렸네. 제가 이 쌀 살게요. 어떻게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됐어요. 뭐 제 잘못도 반인데요, 뭐.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바쁘실 텐데. 이게 40살의 고창수 그리고 48살의 최순옥,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최순옥 씨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들도 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무슨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허구한 날 술 퍼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욕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야, 너 남편이 들어왔는데 내다 보지도 않아? 남편은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네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나를 업신 여기나 본데, 너 우유 배달인가 뭐식인가 하면서 돈 좀 번다고 남편을 개똥 취급하고 인연이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거. 그러다 보니 이 최순옥 씨 얼굴이 멀쩡한 날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얼굴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는데 나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좀 다쳤어. 그렇게 평소처럼 단골집인 이 쌀집에 우유 배달을 딱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저번에 아파트에서 부딪혔던 40살의 고창수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저 여기 쌀집에서 일하는데 여기 쌀집에 우유 배달도 해주시나 봐요. 사실 이 고창수는요, 얼마 전까지 택시기사로 일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큰 사고를 딱 당하고 나니까 병수발하기 싫어진 이 와이프가 자식 새끼 데리고 도망가 버렸네. 뒤통수를 그냥 지대로 맞은 거예요. 그 충격에 내내 술만 마시고 우울하게 지내니까 이게 안 되겠으니까 이 고창수의 형이 자기가 운영하는 쌀집에 와서 일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쌀집에서 쌀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고창수는요, 와이프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 최순옥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폭력을 매일 당하고 있었고, 상습적으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이 새끼가. 어느 날은 이 남편이 또 최순옥 씨를 너무 때리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막 맞다가 이 최순옥 씨가 이제 집 밖으로 맨발로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웬걸 이 상태에서 고창수랑 딱 마주쳤네. 얼굴은 피에 멍에 신발은 벗겨져 있고 딱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이때 고창수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치료를 해주겠다고 최순옥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을 발라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교통사고 후에 아내마저 도망쳐 의지할 곳이 없었던 고창수, 그리고 삶에 찌들어 지쳐 있었던 최순옥은 만남이 계속되면서 점차 서로한테 호감을 느끼게 됐고 불륜 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창수가요, 점점 이 최순옥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남편 그 새끼랑 헤어지고 자기한테 오라고. 남편이랑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마음은 1000번이고 헤어졌지. 이미 헤어졌지. 하지만 자식 새끼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이랑은 못 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최순옥은 반대로 이 고창수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다 늙어 빠진 아줌마야. 곧 50대라고. 그런데 넌 이제
40대잖아. 늙은 나 말고 더 젊고 더 이쁜 여자 만나. 새로 시작해. 이 말에 고창수는요. 누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님도 많은 나이 아니에요. 48이면 젊은 나이잖아요, 누님. 그냥 우리 둘이 도망가 버리자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최순옥한테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23살이었던 큰아들은 엄마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인천의 한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20살이었던 막내 아들은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이 두 아들 다 엄마를 지극히도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쳤지 하면서 더 가정을 지켜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순옥은. 하지만 고창수의 생각은 다르죠. 아니, 나 좋다고 몸대주고 할 때는 언제고 누구 마음대로 갑자기 헤어지재? 이 최순옥의 집으로 전화까지 걸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 안 만나주냐고, 왜 피하냐고. 그런데 이렇게 최순옥과 고창수 헤어지네 마네 할 때 이 최순옥의 남편, 이 남편이 지인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된 거예요. 와이프 관리 잘해 이 새끼야. 네 와이프 젊은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바람났다고 이리저리 소문 다 났어. 그러니까 고창수, 최순옥 이 두 사람만 아무도 모르는지 알고 불륜 관계를 이어갔지만 사실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두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와이프가 바람났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이 남편. 안 그래도 폭력을 쓰는 새끼인데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딴 놈이랑 놀아나? 그깟 돈 좀 번다고 바람을 펴? 또 최순옥을 뒤지게 때린 거예요. 당연히 이때 최순옥 딱 잡아 뗐습니다. 아니에요, 바람 안 폈어요. 하지만 이미 의심이 든 남편 최순옥을 미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게 된 겁니다. 최순옥한테 매달리고 있는 이 고창수의 모습을. 누님, 우리 같이 살자고요. 나 좋다면서요. 이때 이 남편 바로 현장을 덮쳐서 고창수, 최순옥 모두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창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젊은 새끼가 내 아내랑 바람을 펴?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너 내가 깜빵에 집어쳐넣기 전에 이거 써. 그동안 귀하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데에 비해 책임을 느끼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쓰라고. 그리고 거기에 지장 찍어. 그러니까 최순옥의 외도를 눈치챈 이 남편이 고창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강목 등으로 구타하면서 가정 파괴범으로 몰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이에 고창수는 최순옥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서와 함께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당시에 800만 원 정도를 1997년도에 8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이 800만 원을 최순옥 남편한테 고스란히 주게 됩니다. 이때 진짜 고창수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그래서 친구랑 술 한잔을 하면서 모두 털어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를 듣게 된 친구가 야, 나이도 많은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야, 그리고 8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냐? 등신 같은 놈아? 그걸 왜 고스란히 줘? 혹시 그 여자 남편하고 짜고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너한테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이 말을 듣는 순간 고창수 진짜 오만 생각이 들었겠죠. 정말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고창수, 최순옥의 집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최순옥 바꿔. 내 돈 돌려달라고. 니네 둘이 짜고 내 돈 사기쳤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전화를 최순옥의 아들들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상황 아들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 자꾸 우리 집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가 지랑 바람을 폈다는 둥, 아빠랑 엄마가 둘이 짜고 돈을 뜯어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 열이 받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97년 6월 3일 경기도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하고 있었던 낚시꾼에 의해 심하게 부패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발견된 이 남성의 이제 시신 상태가 노끈으로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 몸이 돌에 묶여 매달려 있었어요. 딱 봐도 누군가 시신이 물 위에 뜨지 않도록 돌을 매달아 놨구나, 이 남자 살해당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요, 이 시신 다른 곳은 부패가 정말 심했는데 손가락은 부패가 심하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은 지문으로 바로 신원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고창수네. 고창수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 고창수는 왜 갑자기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걸까? 경찰은 조사를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어요. 당연히 고창수를 죽인 범인, 용의자로 제일 첫 번째 최순옥의 남편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요, 이미 800만 원 정도의 돈도 받은 상황이었고 끝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왜 죽이냐 이거예요. 죽일 이유가 없다, 억울하다. 그렇다면 최순옥이 죽인 걸까요? 하지만 이 최순옥도 계속 남편과 같이 있었다고, 절대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자기는 억울하다라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창수를 죽인 걸까? 경찰이 조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최순옥의 작은 아들이 조금 이상해. 아니, 집에 안 들어온 지 꽤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우연히도 사건 발생 시점과 작은 아들의 잠적 시점이 비슷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작은 아들이 1997년 5월 17일 새벽 1시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창수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고창수가 작은 아들을 보자마자 최순옥 씨 아들 아니야. 마침 잘 만났네. 야, 말은 바른 말이지. 니네 엄마가 먼저 꼬리 쳐놓고 남편이랑 짜고 나한테 돈을 뜯어? 어디서 사기꾼 연놈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더러운 것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들 빡친 거예요. 너 이 새끼 지금 뚫린 입이라고 뭐라고 씨부렁거리냐고, 너 죽고 싶냐고, 일로 오라고. 그러면서 고창수를 외진대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끌려와서도 이 고창수, 야, 내가 니네 엄마랑 어떻게 놀았는지 다 떠들고 다녀줄까? 니네 엄마가 말이야, 옷을 벗고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인데 머리 다 빠진 니네 아빠가 감당이 되겠니? 바람 피우는 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 막 아들 앞에서 이 엄마의 19금 얘기까지 아들한테 막 시부렁시부렁 거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은 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이 끝까지 받아가지고 큰 돌로 고창수를 내리 찍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큰 돌에 묶어서 저수지에 버렸던 겁니다. 그 후에 잠수 탄 거예요. 이 아들은요,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고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져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순옥, 기절초풍했겠죠.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바람 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겠죠. 최순옥은 잠깐 동안이나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삶의 활력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불륜으로 살인자가 된 아들, 와이프를 내내 때렸던 아빠, 가정을 두고 바람폈던 엄마, 어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를 지켜봐야 했던 자녀들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참 진짜 제대로 된 어른 하나 없고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1997년도에 일어났던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